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이란과 연대하며 저항했지만 유엔 총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건 2016년 이후 7년째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 EU가 주도하고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도 4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여러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돼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are abusing human rights issues as a political tool for interfering internal affairs and overthrow the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misusing United Nations as a stage for realizing their ulterior objective. 이날 북한과 별도로 자국의 인권 상황이 결의안으로 상정된 이란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점령 문제를 지적당한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북한 역시 이들 나라를 겨냥한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막진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한 사이버 정책 협의회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6차 미한 사이버 정책 협의회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위협 외에도 주요 기반 시설의 보호와 복원력을 논의하고 각각의 사이버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두 나라 사이버 협력과 지역과 국제 포럼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와 기술을 탈취하는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의 최근 비공개 한국 방문 사실을 확인하며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고 한국 관리들과 견해를 교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삼국 관계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동맹과 협력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메뉴얼 대사는 11일 트위터에 비무장지대 DMZ 방문 사진과 함께 DMZ는 전쟁과 자유의 대가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진지하게 상기시킨다면서 남쪽에는 기회가 있지만 북쪽에는 억압이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부상, 북한의 도발 등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석전은 15일 워싱턴 민간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한국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보수이든 진보이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피하려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둘러싼 현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만큼 한국이 더는 중도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행동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했고 러시아의 핵 위협이 북한의 나쁜 예가 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저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Korea, like some other countries in Asia, are trying to find the hedge to get through this difficult period initially. But I think the reality is that this isn't a temporary period. This is kind of the new reality, and that hedging is really not possible anymore.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정민 선임연구원도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부상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와 안보 분야에서 미국 등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it's Chip 4, whether it's on intelligence sharing, whether it's on greater cooperation with NATO allies, or even giving, for example, lethal aid to the Ukrainians, these are all issues whereby you've got to really line up.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진아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협력 관계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데 대한 후회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동맹체계 안에서 국제적인 노력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is now ready to bear some costly signaling. Because any efforts to signal South Korea's positions in defense of the rule-based order and U.S.-led, global, global order, that involves some costs.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일본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은 안보에 대한 일본의 생각도 최근 분명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쿠치 이사장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줬다며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일본 내 미군 기지 보호 문제가 앞으로 일본의 주요 국방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이 의회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해당 법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법제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전이 거의 70년 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은 그 여파를 계속 겪고 있다면서 이산가족이라는 상태는 옳지 않고 이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올해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이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그레이스 맥 민주당 하원의원도 관련 성명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며 곧 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이 담긴 새 국방수권 법안은 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상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한국의회가 지난주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을 비준한 것과 관련해 비준에 관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1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협약은 강제 실종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면서 한국의 협약 비준을 축하하며 이것이 영내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의 국회 비준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협약 가입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한국의 협약 비준이 북한 정부가 관여한 강제실종 범죄 해결에 미칠 영향에 관한 VOA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인 비협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